사서증서 인증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받을 때 공증받아서 제출해야만 인정되는 청구 포기, 청구 인락, 화해 중에서 대표적으로 청구의 인락 공증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거 법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 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원고의 재판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 승낙한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즉 청구의 인락이란 원고의 말이 맞으니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려 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청구의 인락은 법원에 대한 피고의 일방적 진술이므로 원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원고가 거절하며 끝까지 싸워 판결을 받아보자고 하더라도 피고의 일방적 청구 인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인락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청구 인락을 하려면 인락의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에 미리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판에 나가봤자 어차피 질 게 뻔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굳이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법정에 나가 원고와 얼굴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판사의 호명에 기죽어 가슴 두근거리고 싶지도 않다면 원고 청구를 인정 승낙한다고 기재한 서면을 미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아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는 연락할 것도 없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공증을 안 받고 변론 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미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그 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고 하여도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지 않은 서면의 제출만으로는 청구 인낙의 효력은 없고 다만 자백한 것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청구 인낙은 판결 선고 없이 청구 인낙조서의 우편 송달만으로 재판이 끝남에 반하여 자백은 불출석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판결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 피고 패소 판결이 나가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의 인낙이 있게 되면 변론조서에 기재되면서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기판력과 집행력 등이 생기게 됩니다. 즉 법원 사무관은 변론기일 조서에는 청구에 인낙이 있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별도로 작성하는 청구의 인낙 조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서면에 의한 청구 인낙은 피고 제출의 몇 년 몇 월 며칠자 답변서 진술 간주 괄호 열고 청구 인낙 괄호 닫고 라고 기재하며 2. 진술에 의한 청구 인낙은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라고 기재합니다. 3. 반소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 반소 원고는 반소 청구를 포기하고 본소 청구를 인낙하였다라고 기재합니다. 청구 인낙조서는 인낙이 있은 날로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청구 인낙을 한 당사자는 패소자로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백이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기가 진술하는 것으로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가 있습니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 기일에서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인데요. 자백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법원은 자백한 사실을 그대로 사실 인정해야 하며 다른 증거가 있거나 심증에도 불구하고 자백된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임의 철회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한 번 한 자백은 다시 철회하겠다며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말로 자백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백한 것과 똑같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3대 자백간주 사유가 있지요. 1. 변론기일에 출석하고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에 의하면 제1항에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3항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은 제외하지요. 이것이 불출석 자백간주라고 하는 것으로 1. 필요적 변론기일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3.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의하면 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 여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2항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피고에게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용이 청구 원인 사실을 전부 자백 자인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피고에게 방어 의사가 없는 사건으로 보아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 간주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 물론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 선고기일은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재판부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도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아이고 재판 끝났구나 라고 만세 불렀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피고의 답변서가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기분이 뒤집어지는 거지요. 또한 자백 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사실심이라는 것은 1심, 2심을 말하죠. 이 사실심에서 자백 간주 사실을 부인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확실하게 재판을 끝내게 하려면 피고는 A4 용지에 사건 번호와 원고, 피고, 담당 재판부를 기재한 다음 원고 청구를 인정 승낙한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미리 작성해 갖고 공중사무소에 들고 가 인증을 받아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증은 본인의 신분증과 막도장만 있으면 약 15분 내에 끝납니다. 공증 수수료도 쌉니다. 인증 수수료 산정의 공식은 소장 기재 청구금액 곱하기 0.0015 플러스 21,500원 나누기 2인데요. 그러나 공증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공증 수수료도 개인적으로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계산 금액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법정 수수료 규칙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것이 공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